여보 미안하오. 살림을 좀 불려보겠다고 나섰다가 그만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소. 그게 어찌 서방님 탓이기만 하겠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나마 부쳐먹던 땅마저 없으니 이젠 어쩌오. 그 땅이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었던 게지요. 그래도 우리 둘 다 아직 젊고 멀쩡하니 어디 가서든 다시 시작하면 사라지겠지요. 너무 상심 마셔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오. 그 집 남편은 한몫 잡아보겠다고 나섰다가 번번이 실패했고 끝내는 집과 밭마저 빼앗겨 다 쓰러져가는 버려진 집으로 옮겨야 했다오. 그럼에도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지. 그런 아내가 고맙고 또 미안해서 사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오. 거기다 그 해는 유난히 흉년이 심해서 앉아서 굶어 죽을 판이었으니 금이라도 캐러 나서겠다며 사내는 끝내 길을 떠나게 되었지. 서방님, 금덩어리는 바라지 않아요. 그저 무사하고 건강하게만 돌아와 주셔요.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걱정 마오, 임자. 나 이래봬도 어릴 적부터 용가리 통뼈라 불렸던 사람이라오. 그나저나 내가 없는 동안 임자가 어찌 혼자 살림을 꾸려갈지 그게 걱정이오. 쌀 없으면 보리죽 쏘어 먹고 보리도 없으면 풀죽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요. 걱정 마셔요. 내가 꼭 금광에서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캐오겠소. 그러면 제대로 된 집과 밭을 장만할 수 있을 거요. 그렇게 길을 떠난 사내는 마주치는 이들마다 금광이 어디냐고 묻고 또 물었지만 정확히 아는 이가 없었지. 그러다 한참 만에 길에서 만난 노인으로부터 금이 많이 나온다는 금광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오. 어르신, 혹시 금이 많이 나는 곳을 아십니까? 알다 마다. 그곳이 어딥니까? 여기서 뭡니까? 멀다 마다. 여기서 한 달은 좋게 걸어가야 할 걸세. 게다가 산이 얼마나 험한지 귀신도 쉬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네. 금만 캘 수 있다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함경도 경흥이란 곳에 가보게나. 그곳은 하천이나 계곡에서 모래 속에 섞인 금을 채로 걸러 채취하는 사금과 암석 속에 금이 섞여 있어서 산을 파거나 광산을 뚫어서 얻는 매금이 많은 곳이라네. 사내는 노인으로부터 금광에 대해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었다오. 당시에도 금이라는 걸 아무나 캘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부자 상인이나 지방의 유력한 양반 혹은 벼슬아치와 줄이 닿는 이들만이 나라의 공납을 바치는 조건으로 채광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거라. 그렇게 허락을 받은 이들은 금광주라고 불렸고 그들만의 금광촌을 만들어 일꾼들을 모아 금을 캐게 했던 거요. 노인이 일러준 곳을 찾아간 사내는 드디어 금광에 다다르게 되었지. 그리고 곧장 일꾼들을 감독하는 이에게 다가갔다오. 금전판에 일자리가 있습니까? 지금은 자리가 없네. 저는 몸도 성하고 일을 잘할 자신 있습니다. 눈 좀 돌려보게나. 전부 금 캐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일세. 움막 하나에 10명이 뒤엉켜 다리 끼고 자는 형편이라니까. 자네보다 먼저 와서 줄 선 사람만 30명이 넘는다네. 아무튼 지금은 자리가 없으니 며칠 뒤에나 와보시게. 사내가 낙담해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저만치서 한 여인이 채금터를 둘러보며 감독관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게 보였지. 사내들도 그녀의 앞에 선 고개를 숙이고는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 여장부라 할 만큼 위엄 있고 강단 있어 보였다오. 저기 저 여인은 누구길래 다들 머리를 조아립니까? 이 금광의 주인이시지. 예? 여인이 금광의 주인이라고요? 아니, 저렇게 젊은 여인이
어떻게 그런 자리를 맡게 된 겁니까? 원래는 나리께서 운영하셨었는데 나리께서 돌아가신 뒤로는 마님이 직접 나서서 이 금광을 다스리고 계시지. 사내는 여인이 금광의 주인이라는 말에 직접 찾아가 부탁해보리라 마음먹었다오.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가 만나 뵙기를 청하자 주인이 밖으로 나왔지. 웬 소란이네? 사내는 멀리서 금을 캐러 왔지만 일자리가 없다 하여 부득이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애원했다오. 앞서 온 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데 내가 그걸 어기고 댁을 끼워줄 수 있건? 허나 댁 사정이 딱하니 이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면서 지내보는 건 어떡하소? 나중에 채금터에 자리가 나거든 그때 가서 내가 알려주디. 정말 고맙습니다, 마님. 사내 눈에 비친 여인은 그야말로 여장부였지. 계산이 빠르고 냉철해서 웬만한 사내들도 꼼짝 못할 정도였다오. 그러니 사내도 제 할 일을 묵묵히 하며 그 주인 여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수. 그날은 산에 봄꽃이 피어 눈이 시리게 아름다운 날이었다오. 사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데 채금터에서 돌아오던 두목 여인과 마주쳤던 거지. 헌데 웬일인지 그 대쪽 같던 여인이 길가에 주저앉아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다리를 감싸쥐고 있는 게 아니겠소. 사내가 다가가서 살펴보니 여인이 뱀에 물렸던 거요. 그것을 보자마자 사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인의 다리를 제 쪽으로 당기더니 뱀 물린 부위에 입을 대고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다오. 그리고는 여인을 업어 집으로 돌아와 눕히고 의원을 모셔와 치료를 받게 했지. 그 바람에 강철 같던 여인의 마음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한 거라. 그날 독을 빨아내던 사내의 입술이며 등에 엎여 내려오던 그 넓고 듬직한 등짝이 자꾸 떠올라 혼자 얼굴을 붉히곤 했지. 사내가 하는 짓이 어찌나 묵묵하고 미더운지 자꾸만 마음이 갔던 거요. 그렇게 한 달이나 지났을까. 어느 날 사내가 주인 여자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지. 주인마님, 혹 채금터에 아직 빈자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잠시 망설였지. 여인은 사내를 곁에 오래 두고 싶은 마음이었기에 채금터에 자리가 있어도 사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있었거든. 사금채칠한 게 보기에나 쉬워 보이디. 하루 종일 찬물에 손 담그고 허리 굽혀 모래만 뒤적뒤적 하다가 손가락이 다 짓무르는 것도 모르는구나, 야. 금광은 다를 줄 아네. 운 좋게 금덩이를 캔다 해도 그걸 챙겨 나오다 목숨 잃는 이도 수두룩하지 않겠소. 결국은 몸만 망가져서 빈손으로 떠나는 이가 열의 아홉이디. 허나 안사람에게 금덩어리를 찾아 돌아가겠다고 맹세하고 나왔습니다. 전에 나를 도와준 일도 있고 마침 집안일을 맡아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집에서 5년만 성실히 일해주면 내가 직접 주먹만한 금덩이를 하나 쥐어줄 수 있디. 어때? 해보겠어? 5년만이라면 금덩이를 준다는 데야 마다할 수가 없었지. 이리하여 사내는 마님의 약속을 믿고 5년 동안 그 집에 머물며 소처럼 열심히 일을 했다오. 한편 집에서는 사내가 떠난 지 몇 해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지. 배를 짜고 남의 집 일을 해가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바람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오. 서방님, 그저 건강히만 돌아와 주세요. 매일 밤 그녀는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움을 달랬고 사내도 달을 보며 아내를 그리워했지.
어느덧 사내가 금광촌의 주인집에 들어와 일한 지도 5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오. 그러자 주인 여자의 마음은 자꾸 조급해지기 시작하는데 목석 같은 사내 같으니 안방문을 열어놔도 꼼짝도 않네. 은근히 사내의 손길을 기다려온 여인은 결국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깊은 밤 사내의 방으로 향한 거라. 얇은 속적삼 차림으로 사내의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내는 몹시 당황하여 안절부절했지. 주인마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시옵니까? 이 방은 차갑지 않네? 어찌된 일인지 내 방의 바닥이 차갑던데. 평소 같지 않은 여인의 부드러운 말투며 은은하게 풍겨오는 향기에 사내의 가슴이 요동쳤다오. 하지만 사내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마님의 방에 불이 꺼진 듯하니 제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소. 여인은 늦도록 사내가 방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날 밤 사내는 날이 밝도록 돌아오지 않았지. 그제야 여인은 알았던 거라. 자기가 사내한테 퇴짜를 맞았다는 걸 말이오. 그러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라 했던 거요. 여인은 그날로 마음을 접고 이튿날 사내를 불러 약속대로 금 한 덩어리를 내주었지. 내 비록 사내에게 퇴짜를 맞기는 했으나 인역의 순정에 참으로 감동했소. 약조한 것보다 더 큰 금덩어리를 준비했으니 가지고 가오. 사내는 공손히 인사를 한 뒤 금덩이를 품에 안고 내달렸다오. 이제 부자가 되었다고 기뻐할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더 재촉했지. 며칠 뒤 사내는 한 객주집에 이르렀고 금덩어리가 든 보찜을 품에 꼭 안은 채 그대로 잠들었지. 새벽이 되자 빨리 집으로 갈 생각에 우물로 가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보찜을 잠깐 벗어놓고 세수를 했다오. 그러는 사이 해는 벌써 동쪽 하늘에 솟아올랐고 사내는 급한 마음에 그만 보찜을 두고 객주집을 나선 거요. 아, 잘 쉬어서 그런가? 발걸음이 가볍군 그래? 얼마쯤 가다가 허전한 걸 느낀 사내는 그제야 깜짝 놀랐지. 너무 급하게 서두른 통에 귀중한 금덩어리가 든 보찜을 우물가에 두고 왔지 뭐요. 그 사이 객주집 주인은 사내가 떠난 뒤 우물가에 나갔다가 그곳에 남겨진 보찜을 발견했지. 풀어보니 글쎄 주먹보다 더 큰 금덩이가 들어있던 거라. 임자, 이것 좀 보시게. 아이고야, 간밤에 돼지 꿈을 꿨는데 이게 웬 떡이래요? 부부는 무척 좋아하며 그 금덩이를 둘만 아는 곳 깊숙이 숨겨두었지. 그런데 곧 사내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와 헐레벌떡 금을 찾는 게 아니겠소. 허나 주인 부부는 욕심이 나서 딱 잡아떼며 딴청을 부리기 시작했지. 그 금덩어리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처럼 일한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금광 주인 마님의 유혹도 뿌리치고 오로지 안사람 하나 생각하며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그것에 우리 부부의 목숨이 달려 있습죠. 그 말을 듣고 객주집 안주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남편 옆구리를 슬그머니 찔렀지. 그래도 주인은 아까운 마음에 군말을 자꾸 늘어놓다가 결국은 양심에 캥겼는지 끝내 금덩어리를 내주고야 말았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사내는 금덩이를 되찾은 기쁨에 연거푸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그 길로 다시 길을 나섰다오. 소중한 금덩이를 다시 되찾으니 말도 못하게 기뻤지.
그래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다급한 외침이 들려오는 게 아니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사내가 강물 쪽을 보니 한 소년이 물살에 휩쓸려가면서 겨우 머리를 내밀고 소리치고 있었던 거요. 허나 사내는 헤엄을 칠 줄 몰랐기에 발을 동동 구르며 애만 태웠지.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던지 소년이 떠내려가는 물길을 따라 뛰며 쫓아갔다오. 그때 마침 마주오던 어부를 보게 되었고 사내는 다급히 소리치며 도움을 청했지. 이보시오, 저기 아이가 물에 빠졌소. 난 헤엄을 칠 줄 몰라 어찌할 수가 없는데 부디 저 아이를 좀 건져주시오. 공연히 옷만 젖게 뭐하러? 딴 사람에게나 부탁하시오. 어부가 시큰둥하게 말하며 그냥 가려고 하자 사내는 망설임 없이 보찜을 풀어 금덩어리를 꺼내 보였지. 이 금덩어리를 드리면 저 소년을 건져주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금이요? 그렇소. 금광 주인에게서 5년치 세경으로 받은 것이오. 저 아이를 구해주면 드리겠소. 내가 저 애를 구해오면 틀림없이 금을 줘야 하오. 딴 말하기 없기요. 알겠소. 틀림없이 드리겠소. 어부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강물에 뛰어들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을 건져냈고 금덩어리를 받아선 뒤도 안 돌아보고 쌩하니 가버렸지. 다행히 소년은 캑캑거리며 물을 토해내더니 곧 멀쩡해졌다오. 고맙습니다, 아저씨. 천만 다행이지. 사라져서 고맙구나. 그나저나 저를 구하시느라 귀한 물건을 잃게 되셨으니 어쩝니까? 괜찮다. 금이 귀하다 한들 사람 목숨만큼 귀하겠느냐. 소녀는 고맙다며 사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사내는 손사래를 치며 마다했다오. 그러면서 사내는 생각했지. 그 금덩이라면 아내에게 기와집도 사주고 곳간에 쌀도 넉넉히 쌓아놓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사람 목숨과 금덩어리를 어찌 바꿀 수 있겠어. 우리 안사람이라면 분명히 이해해 줄 거야. 마음 한켠에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었으나 착한 일을 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흐뭇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오. 5년 만에 집에 돌아온 사내는 그동안 있었던 일과 금덩어리를 잃게 된 사정을 차근히 이야기했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몸성이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한편 사내가 구해준 그 소년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글쎄 사내가 하룻밤 묵고 간 그 객주집이 아니겠소. 그 집에 하나뿐인 외아들이었던 거지. 아버지! 어머니! 소년은 자기를 구해준 분이 금덩어리까지 내주며 목숨을 살려주었다고 말했지. 그 말을 들은 부부는 그 은인이 바로 어젯밤 묵고 떠난 그 손님이었다는 걸 알아챘다오. 주인 부부는 그 금덩어리를 되돌려준 일이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거요. 세상에, 그 귀한 금을, 아니 어렵게 얻은 금이라면서 생면부지의 아이를 살리자고 선뜻 내놓으셨다니 참말로 그런 분이 또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 꼭 보온합시다. 그 뒤로 객주집 부부는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가며 마침내 사내가 사는 마을을 찾아냈지. 부부는 그동안 모아온 돈을 술에 한가득 싣고는 사내의 집을 찾아갔다오. 늙음하게 얻은 귀한 아들을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를 저희가 무엇으로 다 갚겠습니까? 부디 거절 마시고 저희의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시지요. 사내는 사양했지만 객주집 내외는 금덩어리 값의 2업에나 되는 큰 돈을 기어코 건네고 돌아갔지. 그 돈으로 부부는 넉넉히 살게 되었지만 예전처럼 성실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다오. 이타적인 마음이 결국 복으로 돌아온다는 걸 이 젊은 부부가 보여준 셈이지. 이야기 값은 구독과 좋아요면 된다오.
그럼 다음에도 우리 주막에 또 놀러 오시구랴.